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어 이제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종목군은 일단 의료 장비 하나, 그다음에 반도체입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었죠. 오늘도 반도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사실 반도체는 뭐 엔비디아나 이런 거 난리 나기 전부터 여러분들께 여러분 하반기 반도체 업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레포트가 계속 나오네요. 네, 이 이야기 계속 말씀드렸었죠. 계속 나오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진짜 거의 이틀에 한 번 걸로 반도체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되었건, 미국에서 뭐 마이크론이 되었건, 삼성전자가 되었건,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계속 나오고요.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연일 반도체에 대한 목표가 상향 레포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우리나라 한국계 증권사가 되었건, 미국계 증권사가 되었건, 유럽계 증권사가 되었건, 일본계 증권사가 되었건 계속 목표가 상향이에요. 계속.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준비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오늘 이야기 해드린 거고, 사실 반도체 이야기는 비단 오늘뿐 아니고 지난주에도, 네, 5월 달에도 4월 달에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AI 반도체 관심주로는 한미 반도체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급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걸로는 한양 디지텍이 있었죠. 맞죠? 네. 일단은 오늘은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거 아까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볼까요? SK 하이닉스, 여기 나 있네. 제가 아까 검색했었구나. 네, SK 하이닉스 목표가. 자, 보시면은 아침마다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이젠 AI 덕에 오른다. 이게 2일 전 기사입니다. SK 하이닉스 목표가 13만 5천으로 상향. SK 하이닉스 내년 판매 증가 기대. 이거 뭐 맨날 이러고 있어, 맨날. 이 지금 몇 달, 한 3개월 동안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상향. 비메모리 고정 가격 상승 중. 하반기 업황 회복 기대. 구만전자 가능.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엔비디아 훈풍의 수혜. 이게 거의 매일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침마다 이걸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SK하이닉스 좋은 거 알겠어. 삼성전자 반도체가 회복할 것도 알겠어. 근데 그렇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 수도 있죠. 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조금 더 효율적인 투자를 원하는 그런 개미 투자자잖아요. 이왕이면 삼성전자로 5% 먹을 거 중소형주 공략해서 20% 먹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했던 것처럼 우리 현대기아차 좋아 보였지만 현대기아차 투자 안 하고 화신 투자해서 크게 먹었잖아요. 성우하이텍 투자해서 크게 먹었잖아요. 우리가 투자했던 타이밍이 이때입니다. 그렇죠? 네. 현대차 투자 안 하고요. 기아차 투자 안 하고요. 중소형 해당 섹터에 관련이 있는 중소형 자동차 부품들 투자해 갖고 크게 먹었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그거를 반도체가 잘 갈 것 같으면 반도체 관련주를 투자하고 싶은 거죠.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요 내용입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지금은 뭐 2차 전지나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하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핵심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는 이제 후에 SK가 인수를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되었지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의 뭐 장비를 공급하건 재료를 공급하건 검사 장비를 공급하건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관계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코스닥의 어떤 과거 흐름을 보게 된다면 한때 서울반도체라는 LED 기업이 대장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시총 1위였었죠. 그리고 그 후로는 바이오 기업, 뭐 셀트리온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 기업이 시총 최상위에 등극한 적이 있었고, 뭐 중간에도 뭐 다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 뭐 자동차 부품주도 있었고요. 지금에 와서는 2차 전지가 시총 상위를 석권하고 있죠. 어디를요? 코스닥이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시총 1위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만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게 반도체입니다. 예를 들어 SFA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항상 시총 상위권에 있어요. 네, 항상. 왜?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라는 산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잠깐 봤었던 JYP. 엄청 잘 갔죠, 최근에. 네, 엄청 잘 갔습니다. 날라가요. 네, 천장을 뚫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뭐예요? JYP 엔터는요, 이렇게 올라와도 시총이 4조밖에 안 돼요. 네, 이렇게 올라와도 시총이 4조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는요? 네, 에코프로는요? 이렇게 올라왔더니 17조입니다. 그러니까 JYP 엔터는 또 JYP 엔터 해서 여기에 비빌 만한 종목 해봐야 뭐 하이브라든지 네, JYP, IG, 네, SM 한 이렇게 세네 개가 다예요. 하지만 2차 전지하면은 에코프로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 무수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과 함께 성장한 회사들도 너무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재료 기업도 있고 아니면 뭐 검사 장비 기업들, 뭐 후공정 기업들, 완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들 너무 많은 기업들이 상장돼 있어 갖고 사실 그 종목군들은 수십 개가 됩니다. 아니, 제가 볼 때 개수를 세보진 않았지만 반도체 관련주라고 한다면 100개도 넘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기업들을 우리가 숙지하고 투자를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어렵죠. 네. 그 모든 기업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번에 후공정이야. 이번에는 재료야. 네. 이번에는 아예 테스트 장비. 기업들 잘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럴 때 쓰는 기술이 하나 있잖아요. 네, 바로 차트.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양 디지털 소개해드렸었죠. 네, 하나 머티 요것도 소개해드렸었죠. 그리고 뭐, 뭐 일단 에로티 백큐움도 소개해드리긴 했었는데 요건 조금 관점이 다르긴 했습니다만 요것도 일단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었죠. 근데 자 한번 보자고요. 내가 한양 디지텍, 네, 하나 머티 이거를 일단은 여러분들께 반도체 쪽에서 한번 보셔야 될 종목군으로 소개해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동글뱅이 잘 봐주세요. 요겁니다. 자, 두 개의 장대 항봉이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일단 이것만 보이시면 돼요. 이것만 일단 보이시면 돼요. 네, 이것만 보이시면 일단은 반도체 종목 찾는 1단계는 하신 거예요. 자, 요게 보이시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1번 눌러주신 사이에 전 물 한 모금 더 마시겠습니다. 음, 한양 디지텍은 마지막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SFA 반도체. 옛날에는 이제 STS 반도체라고 불렀던 기업인데요. SFA 그룹이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SFA 반도체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고, 사실 이 모기업으로는 SFA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진짜 큰 회사입니다. 반도체 쪽에서는요. 매출액도 크고 진짜 큰 회사인데, 일단 SFA를 보게 된다면 요렇게 한 번, 한 파동, 요렇게 한 파동. 아까 보셨던 타이밍하고 같아요. 네. 한 파동, 한 파동. 이렇게 이제 타이밍이 같고요. 다시 과거 STS 반도체였던 SFA 반도체를 볼게요. 얘도 기본적으로 파동은 같습니다. 네, 그쵸. 파동의 위치는 같아요. 반도체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나마이크론. 옛날에는 이제 혹시 진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PC라는 게 하드 시장에서, 그 묵직한 하드 시장에서 또는 PC 조립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하드 시장에서 SSD 시장으로 갔었죠. 네, 갔었고, 지금은 이 단순히 이제 SATA 방식의 SSD가 아니고, 현재는 뭐 이제 NVMe라 그래서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방식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SSD로 넘어가면서 SSD 관련주가 한번 시장에서 테마주로 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뭐 지금은 상장 폐지되었지만 뭐 엠트론이나 몇 개 기업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SSD 관련주로서 나름 두각을 나타냈던 회사 중에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이었었죠. 어쨌든 하나 머티리얼과 함께 시장에서 일단은 반도체 하면 한 번씩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타이밍은 이래요. 네, 보이시죠? 동그라미 둥이 친 거. 그리고 다시 LB 세미콘이라고 보죠. 요거는 일제 LG가죠. 네, 범 LG가이고, 구인의 그 LG 창업주의 손자분이 이 회사의 회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이밍은 비스무리하죠. 네, 역시나 일단 반도체로 보셔야 되고요. 펜트론은 제가 이제 2차 전지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펜트론의 사업 내용을 보게 된다면 어, 정확히는 2차 전지 반도체 검사 장비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한번 설명글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들어 올려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반도체 2차 전지 네,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맞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은 시장에서는 마지막에 강하게 움직인 테마는 2차 전지이긴 했어요. 템트론 2차 전지 관련주로 강하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냉정하게 보면은 2차 전지만이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어쨌든 반도체이기도 하고요. 역시나 한 번, 두 번, 상승파동 이렇게 두 번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딴 것도 한번 볼게요. 솔브레인. 솔브레인 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OLED 관련주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솔브레인 하면은 OLED 관련주로 움직인 적이 있었었죠. 근데 정확하게 이 친구의 사업 내용은 반도체 소재 50%고요. 네, 전체 사업 매출의 비중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25%, 네, 디스플레이가 25%, 그리고 2차 전지가 한 22%쯤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 비중이 더 크죠. 네, 그 옛날에는 반도체 쪽으로 움직였는데 어느 순간 OLED 관련주로 움직였다가 마지막에 2차 전지로 약간 움직였었습니다. 그게 이제 솔브레인이고요. 역시나 여기 한번 수급 들어온 거 보이시죠? 여기 한번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쵸? 네, 아까 제가 동글뱅이 두 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또 딴 것도 볼게요. 뭐 이것저것 많은데요. 뭐 얘도 마찬가지죠. 네, 유진테크. 얘도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요.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타점이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뭐 테스도 옛날부터 간간히 이제 반도체 업황이 완전히 호조일 때 한 번씩 움직여주는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역시나 한 번, 한 번. 그렇죠? 딴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원익도 뭐 워낙 유명하니까. 네, 원익도 마찬가지죠. 한 번, 한 번. 그렇죠? 네, 그리고 딴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페스. 네, 네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때 다른 걸로 엮여갖고 더 강하게 엮이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위치는 비슷합니다. 자, 제가 동글뱅이 친 구간이 보이셨다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보이셨다면 1번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제가 하나머티부터 시작을 했었죠? 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두 개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려고 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이 동글뱅이 두 개가 없는 거를 고르시면 안 돼요. 네, 동글뱅이 두 개가 없는 걸 고르시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움직일 때 움직였어야죠. 여러분들 가끔 이런 주식이 있을 겁니다. 어떤 테마주인 줄 알고 공략을 했는데 아마 경험이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테마주인 줄 알고 공략을 했는데 이 테마주래. 근데 안 움직여. 관련주 움직이는데 안 움직여. 아마 소외감을 느껴본 적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적어도 남들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걸 공략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어떤 산업의 종목을 공략하려고 한다면 남들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 공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즉 남들 움직인 적이 있을 때 움직인 적이 있을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반도체를 선정한다면 네. 자, 접수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하면은 100개도 넘어요. 네, 100개도 넘어요. 반도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100개가 넘어요. 그걸 제가 지금 방송에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꼭 보고 있는 종목을 공략하실 필요는 없죠. 개인적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찾는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반도체 업황이 좋을 거 알겠어. SK 하이닉스 목표가 상향 알겠다고. 삼성전자 반도체 하반기 좋아지는 거 알겠다고요. 근데 나는 삼성전자 말고 SK 하이닉스 말고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중소형주를 투자하고 싶어. 근데 종목이 너무 많아요. 어떤 걸 투자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남들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 고르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렵지 않았잖아요. 제가 지금 차트 보여드리면서 뭐 대단한 이론을 설명드린 거 아니고 저만의 어떤 분석 기법을 설명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움직일 때 움직였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도 간단한 심플한 기준입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2번 써야 돼요. 2번이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가 있었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동그라미가 있었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가 세야 돼요. 두 번째가 약하면 안 돼요. 첫 번째가 뭔 뜻이고 두 번째가 뭔 뜻인가요? 일단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남들 움직일 때 움직여야 해요.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당연하죠. 남들 움직일 때 안 움직이는 종목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남들 움직일 때 이게 어떤 때입니까?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수급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자들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놈은 빼고 투자해. 뺀 놈을 굳이 내가 주워 담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움직일 걸 예상하고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움직일 걸 예상하고 당시 화신을 언급했습니다. 화신 언급한 타이밍 보세요. 이때입니다. 언제죠? 제가 뭘 확인했죠? 바로 앞에서 이 장대양봉 들어온 거 보이시죠? 요때. 안 움직였던 걸 소개한 적이 없어요. 제가 소개했던 종목은 다 움직였었습니다. 언제요? 3월 초에요. 그리고 눌러줄 때 올라가는 걸 이야기한 거죠. 또 볼까요? 성우하이텍.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 타이밍은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을 확인했냐면 움직였던 걸 확인합니다. 1번 동그라미. 그리고 여러분들께 성우하이텍을 이야기합니다. 서현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네, 거래량 실리면서 움직였던 종목을 이후 눌러줄 때 매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S 오토텍 이렇게 4개의 종목군을 이야기했었죠. 역시나 3월 달에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물론 MS 오토텍은
앞서 이야기한 3개의 종목보다는 상승률이 못 미쳤죠. 수익이 안 났던 건 아니고, 네, 수익은 났는데 상승률이 못 미쳤었죠. 어쨌든 저희 기준은 이랬습니다. 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던 거 LS 일렉트릭,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LS 일렉트릭하고 현대, 네,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똑같아요. 움직였던 거. 타이밍 투자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중장기 매집 투자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당연히 기업의 내재 가치, 기업의 성장성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투자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순환매 관점의 타이밍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흐름을 추구하는 타이밍 투자자입니다. 단순한 차트쟁이가 아니고요. 흐름을 보는 차트쟁이입니다. 그런 관점 봤을 때 당연히 움직였어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안 움직인 애를 들어가서 움직이길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거는 그건 중장기 투자고요. 저는 그런 투자도 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스윙 투자잖아요. 그럼 최근에 움직일 때 움직였어야죠. 그게 요거. 최근에 움직일 때, 최근에 사람들이 살 때 샀었어야죠. 최근에 사람들한테 소외받았던 것 굳이 투자해갖고, 네, 굳이 같이 소외받을 필요는 없겠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네, 남들 갈 때 갔어야 된다. 근데 제가 기준을 삼았던 두 개의 동그라미를 보게 된다면 1번, 2번이 있잖아요. 그쵸? 네, 1번, 2번 동그라미 두 번의 상승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2번이 강해야 돼요. 내지는 2번 흐름 이후에 눌림목이 약해야 돼요. 적어도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 이렇게 다 밀어버리면 불안하죠. 근데 올라갔다가 버티잖아요.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는. 그러면 관심 종목이죠. 지킬 건 지켜야죠. 자, 그럼 한양 디지텍을 왜 이제 소개해드렸냐면 방금 이야기해드린 애들 중에서 이 파동이 압도적으로 1번 파보다 강해요. 1번보다 2번이 더 강하죠. 그런 기준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양 디지텍을 이야기합니다. 뭐 보시면은 회사가 나쁜 것도 없죠. 원래 한양 디지텍은 조금 잡주였습니다. 네, 옛날 옛적에는 이제 한양 ENG가 움직이잖아요. 네, 한양 ENG 보통 언제 움직였냐면 우주항공 테마 움직일 때 움직였어요. 한 2000, 뭐 10년, 11년 이럴 때, 그때 움직였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흐름에서 잡주 흐름에서 벗어났습니다. 잡주였던 게 언제였냐면 이럴 때예요.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3천억, 4천억 이렇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랬죠. 네, 400억, 500억.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한양 ENG 따까리였어요, 옛날에는. 네, 한양 ENG 따까리였고 지금은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가면서 회사는 지금 사이즈 자체가 커졌거든요. 그런 관점에 저는 여러분들께 일단 한양 디지텍을 최근에 소개해드린 거고요. 자,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한양 디지텍도 메모리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기업은 시장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재료, 장비 기업들이 상장되었습니다. 100개도 넘을 거예요. 세보진 않았지만. 세보진 않았지만 100개도 넘을 겁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는 아마도 제가 100% 정답은 아닐 거예요. 다만 적어도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고 계시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어떤 초이스를 해서 투자를 결정하려고 하신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 기준에는 부합해야 됩니다. 최소한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LCD 사업을 매출의 한 80% 하고 있고 반도체를 20% 하고 있어. 이런 건 고르시면 안 돼요. 당연히 반도체 비중이 큰 거를 골라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선생님 그거 어떻게 보는 건데요? 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솔브레인 볼게요. 솔브레인. 자, 회사가 이제 그 매출 내용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다 그러면은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HTS에서 이렇게 바로 보셔도 되고요. 전자공시 사이트를 들어가세요. 들어가신 다음에 분기보고서, 단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세요. 지금 기준으로는 최근에 분기보고서 나와 있겠죠. 네, 1분기 마감하고 분기보고서 나왔을 거고요. 2분기 마감하고 나오는 게 반기보고서, 한 해를 마감하고 나오는 게 사업보고서. 셋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네,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분기보고서에서 되게 어려운 이런 보이는 뭐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제끼시고 왼쪽에 사업의 내용을 클릭하세요. 네.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딴 거 뭐 재무제표 궁금하면 보시고요. 회사의 개요, 연역 궁금하면 보세요. 네, 궁금하면 보시고 일단 사업의 내용 클릭하세요. 됐죠? 네, 어렵지 않죠? 사업의 내용 클릭합니다. 그럼 막 이게 되게 길어요. 쭉쭉쭉 길었는데 긴데 그냥 이거 쭉 내리잖아요. 내리다 보면은 항상 이 매출에 대한 어떤 비중이 나와 있어요. 네, 매출에 대한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또 어떤 회사들은 밑에 쭉 내리다 보면은 공장 가동률 같은 거, 여기도 생산 능력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돼요. 네, 보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당해 사업 연도 가동률, 반도체 70%, 디스플레이 20%, 네, 50%이 정도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뭐 수출, 내수 비중도 친절하게 써 있고. 여기 보시면은 회사의 매출이 어떤 항목에서 얼만큼 나오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회사들은 이게 그냥 기본 틀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방금 이야기한 내용 정도는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근에 한양 디지텍을 이야기했었던 겁니다. 이유가 이해되셨나요? 아마 이거 말고도 반도체장 관련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 갖고 더 좋은 정보 찾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기준 삼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첫 번째는 어, 두 번의 상승파는 분명히 존재할 것. 최근에 반도체가 오를 때 삼성전자 잘 가고 SK 하이닉스 잘 가고 잘 갈 때 같이 잘 갔어야 돼요. 그때 안 갔으면 일단 제끼자고요. 나중에 보자고요. 나중에. 다른 어떤 분석 요인들 찾아갖고 투자 이유를 다른 걸 찾든가 일단은 남들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 하자고요. 두 번째, 두 번째 파동이 센 거 하자고요. 두 번째 파동이 잘 지켜주는 거 하자고 이왕이면. 최근 매수세, 최근에 레포트 나오고 최근에 호황 어떤 기대감이 생기고 할 때 잘 붙은 거. 사람들이 앞다퉈 산 거를 투자하자고요. 자, 접수됐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저는 오늘 강의에서 뭐 시황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일단 놓치기 쉬운 첫 번째 포인트로 포트 구성 관련해서 말씀을 한 번 더 해드렸었고요. 지난주부터는 이 포트 구성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구성이 잘 되어야 수익 내기 쉬운 시장입니다. 이제 포트로 적어 쓰네요. 네, 포트. 네, 구성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반도체 얘기를 했지만 꼭 이렇게 방송하잖아요. 그럼 다음날 한양 디지텍을 비중 80% 태워요. 그러면 반도체 올라갈 때까지 재미가 없어요. 그 포트폴리오는. 반도체가 올라가야지만 재미있다고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지금은 짧은 순환매가 반복되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 포트 구성에 대해서 주요 업종에 대해서 비중 한 1, 20% 사이로 분산 투자 잘 하시길이라고 이제 꼭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난주도 강의하고 오늘도 방송 시작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아직 조금 이제 덜 상승이 나온 종목군으로 덴티스 말씀드렸습니다. 의료 장비 쪽. 의료 장비 섹터를 아예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직. 왜냐면 의료 장비라는 키워드로 기사가 잘 안 나오거든요, 지금. 반도체는 반도체 기사 맨날 나오죠. 2차 전지 맨날 나오죠. 사람들 잘 알아요. 생각보다 지금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덴티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건 반도체 종목을
발굴하는 좀 심플한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 제가 기준 삼는 최소한의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동시에 한양 디지텍을 최근에 소개해 드렸던 이유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요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저는 매주 화, 수, 목 요렇게 일단 강의를 하고 있고 혹여나 이제 사정상 강의를 못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께 미리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휴강을 하더라도 대부분 녹화 방송이라도 올려드렸었는데 일단은 어제는 아내 생일이어 갖고 휴강을 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도움 되시면 좋겠고요. 내일도 저녁 9시 반에 만나 뵙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습기 이야기도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아직은 적극 투자보다는 아주 관심권 정도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카톡방 입장하실 분들은 채팅창에 지금 공지로 올라가 있는 거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제가 매일 아침에 기사, 레포트 이런 것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움은 되실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스타벅스 잘 먹겠습니다. 제가 1시간을 넘어가면은 목이 조금 가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저녁 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피곤해서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1시간 정도 짧고 간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좋아하겠네요. 커피 들고 가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녹화 방송은 이따가 간단하게 편집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